네,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험 실시하고 있는 2024년도 저희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중에서 재무회계, 회계학 일부에 대한 재무회계 60점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걸 좀 모토로 하고 있어요. 모든 시험이 있을 때 다른 강사님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수험생 입장으로 좀 더 답을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게 저만의 우위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문제를 받아보자마자 지금 시간이 3시인데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유형의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되 제 회계학 실력이 세무사, 사실 모든 세무사 분들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답이 전부 다 오답이고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이 시작하죠. 온라인 강의도 이제 바로 시작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24년도 시험, 저희 시험부터 볼게요.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먼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문제 1번의 내용 보니까 풋옵션 나오고 매출금액 나오고 수익이죠. 수익 영순위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영상에서. 영순위 주제 출제가 됐고, 물음 2번도 수익이죠. 수익이 나오면은 이것도 제가 수업 중에는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익이 나오거나 자본이 나오게 되면은 배점이 10점 하고 끝날 가능성은 낮다. 30점까지 이어서 나눠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익은 모든 유형을 다 완벽하게 가져가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30점으로 나왔죠. 문제 1번에 30점 나왔고, 문제 2번 뭐 나오는지 보시면은 문제 2번에 주식 선택권 내용 나오고, 주식 기준 부상거래예요. 주식 기준 부상거래 이순위로 예측을 했는데 이유는 21년도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만 여기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좀 굉장히 다양하다 했고, 21년도에는 되게 쉽게 그냥 문제가 좀 쓸데없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합적인 주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아요. 문제 2번. 근데 다만 30점까지 나올 가능성은 예측하지 못했겠죠. 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 2번은 주식 기준 부담거래 30점. 문제 1번은 수익 30점. 예전 유형처럼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럼 먼저 문제 1번부터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제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틀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음 1번. 세무는 일단 물음 먼저 봐요. 양가로 1번에. 이게 지금 유형이 옵션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에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할 경우 동거래에서 인식할 매출액과 단기 손익을 계산하시오. 물어봐요. 손익 나오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주의해 줘야 되고, 옵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여기서 설명드릴 단계는 아니지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죠. 옵션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지 봐요.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더 비싸게 사면은, 더 비싸게 사는 조건이면은 얘는 차입금이죠. 차입금. 그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다, 더 싸게 사는 조건이다, 그럼 얘는 리스로 처리를 하죠. 고객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나한테 팔 건지를 봐요. 다시 기업한테 팔 건지, 즉 시장 가치가 만약에 150원인데 기업이 160원에 사야 되는 권리가 있다, 당연히 팔겠죠. 다시 나한테 팔 거면은 위랑 똑같이 더 비싸게면 차입금, 더 싸게면 리스. 다시 나한테 안 팔 건지, 안 팔 거면은 매출로 인식해요. 여기 문제가 여기 출제, 여기 출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풋옵션 고객이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럼 다시 나한테 팔 건지 안 팔 건지, 양가로 1번이 유의적이다, 다시 나한테 팔 거다, 그러면은 차입금 리스랑 똑같이 처리해요. 정답 구해볼까요? 양가로 1번, 2번. 자,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분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많아요. X년도 3월 1일날 판매했다, 다시 나한테 팔 거면은 똑같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차입금 리스 처리한다 했어요. 현금 받은 금액이 200개 15,000원 300만원 받았죠. 요게 나중에 갚아야 돼 차입금, 요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차입금 300만원. 자, 두 번째. 이거 4월 30일에 15,300원에 사야 된다 나와 있으니까 4월 30일에 일단 이자 비용 먼저 계산해 줄게요. 300원씩 더 붙여서 사야 되죠. 200개를 구해주시면은 6만원만큼 NI 이자 비용, 6만원만큼 미지급이자 차입금 뭘로 잡든지 상관없어요. 부채로 6만원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요게 X1년도 4월 30일까지 일단 처리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중에 20개는 행사되었으며 나머지는 소멸되었다 나오니까 분기 나눠서 끊어서 생각해주면 돼요. 첫 번째, 20개는 행사되었다. 여기 먼저 처리해 줄게요. 자, 차입금
개당 15,000원짜리 20개 30만원. 그 다음에 요거 미지급이자 부채에 대한 부분 6만원짜리 이거 몇 개에 대한 거죠? 200개에 대한 거잖아요. 개당 얼마 주고 하면 300원이죠. 300원. 300원에 대해서 20개만큼 부채 미지급이자 그 금액 6천원만큼 빠져나가고 20개는 행사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돈 돌려주겠죠. 돈 돌려준 금액이 30만 6천원 처리해주면 되고, 두 번째 나머지는 소멸했다. 요게 20개에 대한 부분, 요게 180개에 대한 부분이죠. 나머지 소멸되었다. 회계 처리 한번 같이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차입금 날아가는 부분은 150원 곱하기 180개 150원 곱하기 180개 270만원 날아가고, 그 다음에 부채 미지급이자에 대한 부분 날아가는 부분이 300원짜리 180개 구해주시면은 54,000원만큼 날아가죠. 이만큼이 매출 잡죠. 매출 2754 000 매출 잡았으면 원가 잡아주셔야 되죠. 대형되는 원가 금액은 개당 지금 만원짜리 180개니까 매출 원가 180만원, 그만큼 재고자산 소멸 180만원 해주시면 돼요. 답은 요거 가지고 찾아보죠. 물음 1번, 양가로 1번에 X1년도 인식할 단기 매출액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시오. 단기 매출액 금액은 보시면 요거밖에 없죠. 275만 4천원. 잠시만요. 모르바까지 안 나와서. 2754 000 매출 금액. 두 번째, X1년도 인식할 손익 금액을 구하시오. 손익 금액. 자, 놓치는 부분 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갈게요. 6만원. 그 다음에 여기 손익 없는 거고, 여기 손익. 이렇게 구해서 답을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금액 2754. 매출 원가 180만원. 954에서 마이너스 6만원까지 해주면 89만 4천원.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자, 제가 막 항상 얘기하는 거에 뭐 차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길러주시면은 회계학 실력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풀면 돼요. X1년도 3월 1일 차입하고 나서 차입금이 300만원만큼 있었겠죠. X1년도 4월 30일 모든 사건이 끝나면은 차입금은 없어지겠죠. 부채 없어지는 금액이 300만원이죠. 회사 입장에서 현금 돈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해봐요. 요 1년의 과정 동안 다른 자산 부채의 변동이 얼마인지 구해주시면은, 자, 20개 행사될 때 15,300원씩 20개만큼 돈 나가죠. 현금 30만 6천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나가죠. 재고자산이 팔린 것만큼 180개 곱하기 만 해서 이만큼 나가죠. 그러면은 차대가 안 맞죠. 차대 안 맞는 금액이 여기는 OCI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NI 금액 89만 4천원. 이렇게도 문제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물음 여기는 여기 1번 2번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1번 2번. 아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시 나한테 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매출로 잡아야 된다 했어요. 여기는 이견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강사님들마다 이견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유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매출 금액 잡고 나서 나중에 반환 금액을 조정해주는 분계. 두 번째는 반환 제거 회수권, 반품 부채처럼 처리해주는 게 두 번째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반품될 확률이랑 이런 것들을 주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환 제거 회수권, 반품 충당 부채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 대한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X1년도 3월 1일 반환 제거 회수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반환 제거 회수권 저는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처음에 다 상기하려고 하지 마요. 돈 받은 금액 300만원만큼, 매출 금액 잡아요. 300만원만큼. 두 번째, 대행된 원가도 그냥 잡아요. 자, 200개 만원, 원가 200만원. 그 다음에 재고자산 200만원. 즉 총액에 대한 분계를 다 해주신 상태에서 반품에 대한 예상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자, 10%만큼 예상된다. 매출 10%만큼 줄여요. 30만원 줄여주시고 이거 반품 충당 부채 잡아주시면 돼요. 30만원만큼 잡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대형된 원가 줄여주세요. 20만원만큼 10% 줄여주시고 나서 생각. 회계는 항상 예상되는 자산의 유출을 미리 향는 시점에 비용 처리해요. 여기서 자, 300원은 제품 회수에 소요되는 원가로 간주한다.
지금 10%면은 20개가 반품될 확률인데 20개 곱하기 300원 한 거면은 나중에 그 자산 유출 예상되죠. 지금 회수에 소요되는 원가라고 말씀 좀 적혀 있으니까 그만큼 NI 반품 비용 잡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회수권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194,000원. 그러니까 분개하실 때 첫 번째는 총액에 대한 분개, 두 번째 반품 예상에 대한 분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X1년도 4월 30일에 반품됐을 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계정은 반환재고 회수권이랑 반품 충당부채죠. 걔 먼저 날려줘요. 반품 충당부채, 잡아놨던 30만원 날려주시고, 회수권 날려주시고, 194,000원. 회사 입장에서 다른 자산 부채 변동이 어떤 게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실제 20단위 반품됐죠. 20개에 대해서 풋옵션이 행사됐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돌려줬을 거예요. 돌려준 금액은 15,300 곱하기 20개 306,000원. 재고 들어온 금액 생각해 볼게요. 20개만큼 재고가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죠. 재고 들어온 금액. 가시감소분이 없다고 가정한다. 20만원이죠. 자, 차대 맞는지 확인하고 안 맞으면 NI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대 맞죠? 더 이상 NI 조정해 줄 게 없으니까 답만 체크해 주면 돼요. 첫 번째, X1년도 인식할 단기 매출액 금액은 270만원. 두 번째, X1년도 인식할 단기 손익은, 자, 단기 손익 여기 보면서 구해보면 되죠. 여기 손익 영향 없죠? 손익 영향 없죠? 여기부터 뭐 매출액, 원가, 그 다음에 매출, 원가, NI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다 빼면 돼요. 300만원, 300만원, 20만원, 200만원, 30만원, 6만 9천. 마찬가지 여기도 89만 4천원. 이유는 자산부채 변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죠. 자산부채 변동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랑 아까 문제랑 여기 문제랑. 그럼 NI는 당연히 동일하게 돼 있어요. 89만 4천원 풀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었고 난 물음 2번 풀어보자. 물음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마찬가지 수익 문제예요. X1년도 영업을 시작한 세무는 당연도 12월 31일 로봇 청소기 1000대를 대당 2만원에 판매하였다. 정책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죠? 첫 번째 동거래소 세무가 X1년 말 인식하는 부채의 세부 계정과 금액을 기재하시오. 항목이 2개 이상의 경우 모든 항목을 구분하시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네요. 자, 보증 같은 경우에는 확신유형의 보증과 용역유형의 보증이 있어요. 확신유형의 보증은 남들과 제공하는 거, 우리 제품에 문제가 없다. 이게 확신유형의 보증. 용역유형의 보증은 다른 사람 1년 제공하는데 나 2년 제공한다, 3년 제공한다, 또는 어떤 방문 서비스 추가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용역유형의 보증에 해당해요. 용역유형의 보증 같은 경우에는 수행 의무, 수익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 확신유형의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품 보증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제품 보증비 충당 부채 문제는 계산형인데 수익과 결합돼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증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충당 부채 얘기가 지금 나오죠. 양가로 1번. 그럼 여기 일단 구분을 먼저 해볼게요. 보증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무상 보증 서비스를 기본 1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대당 2,000원 추가 지불할 경우 무상 보증 서비스 제공 기간을 2년 연장되어 총 3년이 된다. 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1년간 제공되는 서비스는 확신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2,000원 추가 제공하는 것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다. 추가 제공은 용역유형의 보증이에요. 그러면은 문제 풀어볼 수 있죠. 자, X1년도 12월 31일 날 판매했어요. 기말 시점에 판매했어요. 1000대에 대해서. 회계는 항상 예상되는 자산 유출을 미리 잡아요. 그게 확신유형의 보증이에요. 세무는 기본 무상 보증 기간과 연장 무상 보증 기간의 보증 활동을 위해 각각 50만원과 70만원 지출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첫 번째 나오죠. 확신유형의 보증 50만원의 자산 유출이 예상된다. 그럼 50만원만큼 부채. 이거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예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추정 금액 50만원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400대에 대해서 무상 보증 기간 연장인 조건이 추가로 판매되었대요. 근데 이거는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한대요. 반영하면은 다른 거래, 별도의 거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적절히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 별도의 거래. 자, 2,000 곱하기 400. 요거는 이연 보증 수익, 선수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 부채, 선수금, 이연 보증 수익, 선수 보증 수익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아마 답을 해주실 건데 부채
두 번째는 뭐 계약부채, 큰 틀에서 잡을게요. 계약부채 금액이 앞으로 보증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인식해 나갈 수익 금액 두 개 곱한 금액 8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80만 원 부채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양가로 1번은 답은 이게 다예요. 70만 원 지출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거는 비용 지출 추정 금액이지. 계약부채 앞으로 인식할 수익 금액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 자료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가로 1번 돈 거래에서 세무가 X2년과 X3년에 인식하는 단기 손익을 계산하시오. 보증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발생 원가를 이용해서 이행 정도로 측정한다. 자, 수익 인식 금액을 원가의 비율대로 측정한다. 뭐 이런 얘기죠. 단기 손익이 손실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 앞에 마이너스를 표시하시오. 이런 과정들도 놓치면 안 되겠죠. 양가를 2번에 1번과 2번에 대한 정답. 자, X2년도 인식할 수익 금액 먼저 체크해 볼게요. 확신유형의 보증 기간이 1년이라고 했어요. 1년. 그럼 X1년도 12월 31일 날 판매했다.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 끝나겠죠. 보증기간. 자, 제품 보증 충납부채 수업 들었던 사람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면은 자, 단기 설정분 없죠. 단기 판매한 뭐 청소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정기 환입분이 발생한다 했어요. 정기 환입분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얼마죠 지금? 예상한 금액 50만 원 추정했죠. 50만 원 추정했는데 요게 X년 말에 끝나요. 근데 실제 지출한 보증 비용이 52만 원이에요. 그럼 보증 비용이 환입이 아니라 더 발생했네요. 여기는. 더 추가 발생한 부분이 2만 원이기 때문에 얘는 예상하지 못했던 손실이니까 즉시 비용 잡아주면 돼요. 이게 X년도에 대한 손익금액. 왜냐면 3, 4년도는 그 이후에 용역유예 보증이 실시되기 때문에 요건 아직 X년도에는 얄미치지 않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X3년도 구해보죠. X3년도 자, 수익과 비용을 나눠서 금액을 구해주셔야 되죠. 수익과 비용, 원가를 나눠서 답을 구해주셔야 돼요. 수익 금액은 얼마죠? 아까 앞으로 인식할 수익 금액 80만 원 곱하기 여기는 지금 원가에 이용해서 이행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3년도, 4년도 자 보증기간 2년이면 3, 4년도 중이죠. 3, 4년도에 실시한 원가 72만 5천 원 3년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 24만 5천 원 요걸로 가지고 수익 금액 구해주시면 돼요. 80만 원 곱하기 245 나누기 725 금액 구해주시면은 270 345 수익 금액은 270 345 요게 수익 금액. 원가 금액은 그냥 나간 금액 24만 5천 원. 정답은 수익과 비용에서 뺀 금액 그게 X3년도 인식할 단기 손익 금액이 되겠죠. 270 345 270 345 마이너스 24만 5천 원 금액 구해주시면은 여기 플러스 25 345 요게 양가로 2번에 대한 정답이 될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문제 이어서 쭉 풀어보죠. 양가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고객의 추가 지불 금액 대당 2,000원이 무상 보증기간 연장 조건,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은 계약이 합쳐서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 청소기 판매 시점에 세무가 인식하는 재화 판매 수익을 계산하시오. 무상 보증기간 연장 조건에 개별 판매 가격은 5,000원으로 가정한다. 자, 첫 번째 수행의무 인식, 수행물은 두 개로 봐야 되죠. 청소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보증, 용역유형의 보증 하나. 청소기에 대한 가격은 자료에서 2만원.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한 가격은 5,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원래 합쳐서 2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아까 2,000원만 받았다고 했으니까 22,000원으로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해 주시면 청소기에 대한 가격만 중요하니까 2만 나누기 25,000원 곱하기 22,000원 20 나누기 2 곱하기 2 17,600원. 청소기를 몇 대 팔았는지 인도 이전할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청소기 판매한 개수는 자, 요거 섞여 있는 거 400개 팔았죠. 그 다음에 안 섞여 있는 것도 팔았죠. 600개.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조건 A와 관련돼서 네,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셔야 돼요. 600개는 보증 조건이 안 달려 있었기 때문에 보증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액을 구해주시면 돼요. 2만 곱하기 600 메모리 플러스 17,600 곱하기 400 메모리 플러스 MR 금액 구해주시면은 19040 000 이게 수익 금액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장 조건이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1000개에 대해서 전체를 배분해 주시면 아마 답은 틀릴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혹시 틀리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물음 2번까지 풀었어요. 물음 3번 풀어보죠. 수익에 대한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물음 3번 풀어봅시다. 물음 3번. 주세무는 X년도 7월 1일 두 가지 시적 재산 라이선스를 대계약을 체결하고 한 시점에 이행되는 두 가지 수행으로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물어보는 게 7월 매출에, 8월 매출에, 9월 매출에. 자, 이게 계약 변경이죠. 계약 변경. 그 문제랑 비슷하니까. 최초 시점 X1년도 7월 1일 계약 체결 시점 수행은 몇 개인지 보시면은 라이선스 X와 라이선스 Y 두 개. 거래가격 산정 이거 합쳐서 얼마에 파는지 보시면은 자 고정대가 계약상 거래가격 고정대가 50만원. 두 번째 변동대가 찾아주시면은 자 라이선스 X에 지금 뭐가 적혀 있어요. 고객이 라이선스 X를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의 3개월 판매 금액에 대해서 5%를 수취하며 계약일 기준 30만원으로 추정된다. 우리 변동대가 인식 요건이 뭐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대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유의적일 때 변동대가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문단이 적혀 있죠. 자, 추정 금액을 만약에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변동대가 수익을 인식했다면, 판매 금액이라는 건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으면 그 인식한 수익 금액을 베타 되잖아요. 변동대가 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열티는 확정된 시점에 금액을 잡아주셔야 돼요. 인식할 금액 없어요. 첫 번째, 거래가 산정, 거래가격 배분해 주시면 X, Y 비율대로 배분해 주시면 7대 3, 35만원, Y 15만원. 제한은 인도 이전할 때 수익 금액 잡아줘야 돼요. X는 이전 시점이 X1년도 7월 1일이기 때문에 35만원만큼 수익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자 X1년도 다음 사건 발생한 게 9월 30일 8월 15일날 현금 수취하였다. 현금 금액이랑 수익 금액이랑 완전 무관한 자료예요. 우린 전혀 쓸데없는 자료. 고려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 라이선스 X에 대해서 X1년 9월 30일에 판매 실적에 근거하여 현금 40만원 수취했다. 이게 변동대가잖아요. 요 금액이 지금 잡히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거래가격 배분 7대 3 비율대로 해주시면 28만원.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전한 거에 대한 거니까 변동대가 잡을 때 바로 수익 잡아주면 되고 여기도 11만원. 여기는 자 쭉 가서 같이 잡죠. Y 이전 시점이 X년도 9월 30일이기 때문에 수익은 요거 세 개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7월달 인식할 수익 금액은 35만원. 8월달 인식할 수익 금액은 인도 이전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0. 9월달 인식할 수익 금액은 3개 더한 금액 55만원. 요게 정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물음 3번까지 끝났어요. 자, 문제 1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난이도는 꽤 있는 편이죠. 저희 시험 기준으로는 꽤 있는 편이에요. 이번 시험 뭐 쉽게 나온다고, 저는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뒤에 지금 시험 치고 계시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어렵게 느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주식기준 부상거래. 양가로 1번부터 풀어보죠. 물음 1번. 잠시만요. 잘 나오고 있나 볼게요. 네. 물음 1번 먼저 풀어보죠. 자, 양가로 1번. 주식기준 부상 관련돼서 X3년도 인식할 비용과 X3년 말 주식 선택권 잔액으로 표시할 금액을 각각 계산하시오. 첫 번째는 X3년도 인식할 비용 NI 금액. 두 번째는 X3년도 10월 31일 날 주선권 금액. 두 개를 물어보네요. 자, PQN 적어주시고 물어보는 시점 적어주시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식 결정이면 부열 당시 공정가치 쭉 기재, 현금 결정이면 기말 공정가치 쭉 기재. 보시니까 자 주식 선택권이에요. 주식 결정이기 때문에 부열 당시 공정가치를 찾아서 기재해야 되는데 부열 현재 세무는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알 수 없대요. 알 수 없으면은 내재가치 접근법, 즉 현금 결정이랑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익숙한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재가치를 좀 구해야 되죠. 행사 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X1년도에는 기말 가격, 기말 주가 마이너스 행사 가격 100원. X2년도도 마찬가지 주가 마이너스 X3년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P 기재했으면은 N 기재해 주세요. 4년 근무 적용 조건 X1년 기초부여니까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Q 기재. 인원수 몇 명인지. 자, Q를 보통 더럽게 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전체 가득 기간에 가득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종업원 수를 구해야 되죠. X년도에 퇴사 0. 그러니까 가득 될 때까지 추가 퇴사 예상 인원이 15명, 여기 85. 몇 개 부여하는지 생각하면 100개 부여. 100개 부여 적어주고. X년도 6명 퇴사, 앞으로 10명 퇴사. 그럼 16 빼면은 84 곱하기 100개. X3년도 지금까지 13명 퇴사, 앞으로 5명 퇴사. 그럼 여기 82 곱하기 100. 이제 문제 답 구해주시면 되죠. 3년도 구하면은 이거 쭉 구해볼게요. 180 곱하기 82 곱하기 100 곱하기 3 나누기 4. 여기는 1107 000 이자 이게 주식 선택권 금액이죠. 내재가 지적금법에 따른 주식 선택권 금액. X년도 금액 구하면은 150 곱하기 84 곱하기 100 곱하기 2 나누기 4 63만원. 그러면은 누적이니까 차익금액 뺀게 주식 보상 비용이죠. 477000 477000 1107 마이너스 630 계산 실수 안 했죠. 4770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돼요. 그게 양가로 1번에 대한 정답. 양가로 1번 풀어보죠. 주식기준 보상과 관련하여 X5년도에 인식할 비용과 X5년도 주식 선택권 행사 시 인식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일단 가득을 시켜놔. 자, 내재가치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후속적으로 측정을 해요. 그 부분이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이 돼도, 자, 생각을 해보면은 현금 결정이랑 동일하게 처리. 그러면 걔도 기말공짜 가치대로 측정을 하잖아요. 부채기 때문에. 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후속적으로 측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X5년도 물어보죠. X4년도, X5년도 구해주시면은 X4년도는 자, 내재가치가 얼마였죠? 200원. 4년도에 모든 사건 다 일어나고 남아있는 종합원 수는 또는 남아있는 주식 선택권 가지고 가자. 자, 4년까지 했을 때 677 80명 곱하기 100개 8000개였으니까 그 중에서 4년 말 2000개 날라갔고 6000개 남았겠네요. 6000개 가득은 이미 된 거고. X5년도에도 후속적으로 측정을 해요. 내재가치만큼 요렇게. 그럼 금액 잡히는 추가 금액이 있겠죠. 그게 30원 곱하기 2000. 요만큼 비용으로 잡고 자본 항목을 늘려줘요.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30 곱하기 6000. 그래서 여기 X5년도 인식할 비용은 요거 30 곱하기 6000, 30원 곱하기 6000개 한 X5년도 인식할 비용 금액은 18만원. 이거예요. 그 다음에 X5년도 주발초는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돼요. 주발초는 회계 처리를 다 해야 돼요. 자, 하나씩 처리해 줄게요. 주식 선택권 없어지는 금액은 개당 230원으로 후속적 측정을 했기 때문에 230원 곱하기 3000개 230 곱하기 3000개. 주선권 없어지는 금액은 69만원. 주식 선택권은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게 주식 선택권이에요. 행사 가격 찾아주시면은 행사 가격은 1000원 1000원 곱하기 3000개 300만원. 자, 자본금은 그냥 주식수를 액면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은 3000개 곱하기 액면금액 500원 150만원. 주발초는 항상 차익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구해주시면 돼요. 금액은 300만원 69만원 마이너스 150만원. 정답은 219만원.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다만 내재가치라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보죠. 물음 2번. 물음을 읽고 답하시오. 배점 6점이고 풀어볼게요. 자, 물음 2번. 동그라미 1번은 X2년도 인식할 비용, 동그라미 2번은 X2년 말 주식 선택권의 잔액이라고 물어봐요. 자료를 쭉 읽어보죠. 세무는 X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4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가차익 보상권, 즉 현금 결정을 1인당 40개씩 부여하였다. 주가차익 보상권에 단위나 공정하시는 X는 1년 말 1000원, X년 말 1100원이다. 세무는 X년 말 기존 주가차익 보상권을 모두 취소하고 단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 100명에게 향후 2년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 선택권, 주식 결정을 부여하였다. 자료 파악했죠? 현금 결정에서 주식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에요. 주식 기준 보상거래는 수업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전진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전진법. 조건 변경 외에는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X1년도, X2년도, X3년도 여기가 바뀌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4년도. 지금 4년 부양 조건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안 바뀌어요. 중간에 바뀐다 해도. 현금에서 주식, 주식에서 현금, 현금에서 복합이 된다거나 그래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P. 자, 현금 결제하면 기말공장 가치 쭉 기록하죠. 기말공장 가치, X1년말 공장 가치 1,000원, X2년말 공장 가치 1,100원인데 X2년 말에 지금 주식 결정으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주식 결정 부여일 당시 공장 가치 여기다 기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100명 40개씩 개수 달라진 거 없고 100명에게 40개씩 모두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계속 근무하는 조건이고 퇴사연이 없다고 하니까 답 구해주시면 돼요. 정답은 자, 요 금액 구하면 1000 곱하기 100 곱하기 40 나누기 4 100만원. 두 번째 구하는 1150 곱하기 100 곱하기 1150 곱하기 100 곱하기 40 곱하기 2 나누기 4 230만원. X2년도 인식할 비용은 두 개 차이 금액 130만원. X2년말 주식 선택권 잔액은 요거 230만원. 이게 정답이 돼요. 자, 요게 실전에서 그냥 문제 푸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뭐 이론을 모르고 막 그냥 실전 방법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제 이론은 어떻게 될까요? X1년 말 회계 처리는 첫 번째 NI 잡죠. 요만큼 100만원만큼. 현금 계정이니까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 부채로 잡죠. 두 번째 X2년 12월 31일도 마찬가지 NI 잡고 부채를 일단 잡아요. 왜냐면 조건 사건 발생 시기가 X년 말이니까 그 잡는 시기가 그때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X년 말 공정 가치는 1,1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120만원만큼 잡겠죠. 부채 120만원만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대체하는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X년 말에 주식 결정으로 바뀌었으니까 부채 우리 남아있는 잔여 금액만큼 부채 잔여 금액만큼 220만원만큼 없애주고 자본, 주식 선택권 금액 아까 잡아야 되는 금액 230만원 나머지 금액을 추가 NI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현금에서 주식, 주식에서 현금 바뀔 때 회계 처리, 정석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지만 실제 문제 푸실 때는 그냥 전진적으로 여기를 조정해서 바로 답을 기재하고 끝내면 돼요. 우리는 여기를 지금 뭐 이론을 하고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실전 풀이 방법대로 그냥 나가서 문제 풀고 끝내면 돼요. 정답은 두 개 합친 130만원 그 다음에 자본 230만원 다 기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물음 2번에 대한 풀이 방법. 자, 물음 3번에 대한 풀이 방법 마저 이어나가 볼게요. 물음 3번 풀이 방법 풀어보죠. 자,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누가 선택할 수 있는지 종업원 선택할 수 있다. 복합이에요. 즉 주식 곱하기 부채 곱하기 자본이야. 부채 더하기 자본. 복합금융 상품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합 금액을 그럼 어떻게 구할지 저는 그냥 어렵게 기준서 내용을 어렵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현금 돈 가져갔을 때 얼마인지 부여일 기준으로 돈 가져갔을 때 얼마인지 구하고 주식 가져갔을 때 얼마인지 구해요. 돈이 부채고 주식이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더 클 거예요. 그 추가 금액이 복합금융상품 추가로 잡아야 되는 자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부여일에 종업원이 돈 가져가면 얼마 가져갈 수 있는지 구하면 90주에 상당하는 현금 지급에 대한 권리 90주에 상당하는 현금 지급에 대한 권리 9만원이죠. 주식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 가져갈 수 있는지 주식은 120주 가져갈 수 있대요. 다만 120주는 양도 제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당 공정 가치가 950원이니까 이렇게 금액이 구해지겠죠. 각각 따로 구하면 돈 가져갔을 때 금액은 9만원 주식 가져갔을 때 금액은 120 곱하기 950 11만 4천원 이게 보통 더 클 거예요. 더 작다면은 그냥 현금 결정으로 처리하면 돼요. 더 크니까 자 얘가 주식 가져가면은 회사 입장에서 2만 4천원만큼 손해죠. 그거를 더 비용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뭘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구했으면 사실 다 구한 거예요. 복합은 쉬워요. 이걸 버리라는 거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두 개 차이 금액 구했죠. 24,000원. 얘를 기간에 따라서 N빵 쳐줘요. 기간에 따라서 N빵 3분의 1 X2년도에는 3분의 2 X3년도에는 3분의 3 자, 추가로 잡은 자본 금액 아까 부채 플러스 자본을 냈죠. 여기는 부채가 잡히겠죠. 부채가 현금 결정이잖아요. 현금 결정이 장기비 지급 비용 부채잖아요.
기말 공장 가치 주식 기재. X2년 말 1020, X2년 말 1050, X3년 말 1100원, 1100원. N은 기간 3년, 2년, 3년. Q는 현금 결제형 부채 같은 경우에는 90주랬죠. 90주. 끝났어요. X3년도에 인식할 비용.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은 그게 X3년도 인식할 비용 금액이에요. 요거 금액 구해볼까요? 1100 곱하기 90, 99,000원, 24,000원, 123,000원. 여기 금액 구해보면은 1050 곱하기 90 곱하기 2 나누기 3 메모리 플러스 24,000 곱하기 2 나누기 3 메모리 플러스 79,000원. 두 개 차이 금액은 44,000원이 인식할 비용 금액에 대한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자, X3년도 주식 발행 시 인식할 주식 발행 초과금을 구하시오. 요까지 분개를 다 하고 나면은 재무상태표에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부채 금액이 99,000원, 자본 금액 추가로 잡아놓은 자본 금액이 24,000원, 24,000원. 근데 종업원이 더 작은 부채 현금이 아니라 더 큰 주식을 가져갔다. 그럼 회계 처리는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돼요. 주발초는 회계 처리 통해서 문제를 구해주셔야 돼요. 모든 사건이 끝나면 다 없어지겠죠. 부채 없어지는 금액이 99,000원, 자본 없어지는 금액이 추가로 잡아놓은 자본 없어지는 금액이 24,000원.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임명금액이라 했어요. 주식수, 주식 가져갔을 때 주식수 120주 곱하기 임명금액 500원 해주시면은 6만원. 주발초는 항상 차액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주발초는 차액을 통해서 99, 24, 마이너스 19, 63,000원. 주발초 63,000원이 정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문제 구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물음 4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청산에 대한 문제. 청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음 4번이죠.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하셨던 방법이랑 좀 다르게 제 쪼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중간에 청산했다. 그러면은 기초금액을 먼저 정리를 해요. 그 금액 정리하면은 금액은 PQN 넥스 1년도 이거 뭐 주식 결정이면 주식 선택권 주식 결정했으니까 부회 당시 공정가치 찾아요. 부회 당시 공정가치 100원. N은 3년 임금 제공 조건. Q는 90만 개에게 100개씩 부여했다. 금액 구하면 최초에는 100 곱하기 90 곱하기 100 나누기 3 30만. 그러니까 기초에 자본 항목이 30만원만큼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X년도 7월 2일 모든 사건이 끝나면, 즉 청산하고 나면은 주성권 자본 항목은 다 소멸되겠죠. 없어지겠죠. 자본 총 없어진 금액이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나간 금액 나머지가 NI랑 자본 손익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자본 손익으로. 자, 이론상 부혈 당시 공정가치보다 청산일 당시 공정가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 항목의 가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은 자본 손실이에요. 자본 손실. 즉 자본이죠. 부혈 당시 공정가치 100원, X2년 7월 1일 공정가치가 120원. 그럼 20원씩 더 증가해서 지급한 금액 20원 곱하기 90 곱하기 100. 이거는 자본 손실이에요. 18만원만큼. 자, 돈 나간 금액 나머지가 NI예요. 동그라미 1번 현금 지급 금액이 당연히 110원인 경우 110 곱하기 90 곱하기 100 99만원. 차대 안 맞는 금액이 NI. 정답은 990-30-18 51만원. 자, 여기는 변화가 없어요. 부당 당시 공정가치보다 청산일 당시 공정가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은 자본 항목에 대한 손실. 변함이 없는데 동그라미 2번은 현금 지급 금액이 당연히 150원일 경우 150 곱하기 90 곱하기 100개 135만원. 차대 안 맞는 금액이 NI 30180135 87만원.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모르겠어요. 조금 원래보다는 있는 편이죠. 저 시험 칠 때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 수업 들었으면 이거 틀릴 문제 거의 없다고 봐요. 네. 전체적인 난이도는 원래 시험보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과 주식 기준 부담거래.
페이스 안 말리고 침착하게 문제를 접근해서 풀었다고 하면은 크게 지장 없을 거고, 제가 지금 쭉 풀어드렸잖아요. 정답 아마 대부분 다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3개월 기다리는 거 힘들 거예요. 기다리실 때는 아무 생각 말고 노시다가 뭐 다른 취미 활동도 해보고, 그다음 자격증도 따보고, 주위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좀 즐기신 다음에 나중에 결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 나왔을 때 뭔가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아니어도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들었으면 합격하실 거예요. 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잘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냥 뭐 밥 먹자고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진짜 많이 고생 많으셨고,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합격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